안녕하세요. 타미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그 팩스 3단계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팩스 3단계는 이제 변별을 이제 연습을 하게 되는 단계인데, 이 팩스 3단계를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팩스를 이용해서 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아이에게 말을 가르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팩스 3단계의 변별을 넘으면 이제 팩스를 그야말로 이제 제대로 이제 사용할 수 있기 시작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3단계를 즉 변별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카드를 변별해서 이렇게 카드를 교환함으로써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제 이르면 그거가 이제 좀 자유로워진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제 발화를 좀 연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팩스를 애초에 시작한 이유가 이 사운드로, 이 소리로 자바로가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시키고 연습하기에는 아이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그림이라고 하는 좀 더 쉬운 매체를 통해서 아이에게 자바로의 개념, 그 소통의 개념을 먼저 인식을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좀 익숙해졌을 때 이 발화를 조금 유도해내는 거잖아요. 3단계가 좀 자유로워지고 나면은 발화를 시키는데, 발화를 시킬 때 그것도 좀 기술적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은 아이에게 되게 스트레스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단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조금씩 아이의 성질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발화를 조금씩 유도하는 어떤 그런 노하우랄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에 이제 영상으로 이제 올리기로 하고요.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3단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3단계 변별을 연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1단계, 2단계에서는 이제 가장 강력한 강함을 한 가지를 가지고 이 교환의 개념을 익혔잖아요. 1단계에서 먼저 교환의 개념을 익히고 2단계에서는 거리 확장. 표면적으로는 거리 확장이지만 사실은 교환의 개념의 확립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교환해낼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교환의 개념이 확립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2단계죠. 그러니까 결국 1단계와 2단계의 핵심은 교환의 개념을 확립시키는 거예요. 교환의 개념이 확립이 되고 나면 3단계에서 변별, 바로 자기가 여러 개의 카드들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골라서 소통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3단계거든요. 그러니까 3단계를 너무나 성공시키고 싶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자, 근데 이 3단계를 할 때에는 처음부터 여러 개를 깔면 안 되고, 이제 2가지 정도의 카드와 2가지 정도의 강화물을 두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지레짐작해서는 절대로 안 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하기에 이 아이는 만약에 젤리와 과자가 있다. 아니면 뭐 젤리와 주스. 분명히 이 아이는 지금 젤리를 원하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아이가 주스 카드를 저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아니잖아 너. 이거 다시 해.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지레짐작하면 절대로 안 되고, 아이가 준 카드 그대로 제시를 해야 해요. 그래야만 아이가 소통의 힘을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기가 원했던 게 아니면 막 싫어하거나 뭐 이렇게 반응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뒤에서 촉구해주는 사람이 원래 아이가 원했던 카드를 떼서 엄마에게 전해주는 것을 뒤에서 촉구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원했던 걸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아이가 이 카드와 저 카드가 초래하는 것이 결과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변별할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2명의 치료사가 3단계도 해야 해요. 지레짐작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아까도 첫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에게 소통의 힘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통을 하면 이런 결과가 오고 저렇게 소통하면 저런 결과가 온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단계에는 어쩔 수 없이 에러가 계속 발생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입장에서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애초에 아무 에러 없이 이렇게 하기에는, 왜냐면 이거는 이거고 내가 원한 건 아니었는데 이걸 하니까 이런 게 오네 하면서 그런 어떤 작은 어떤 동요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뒤에서 촉구를 잘 해줘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지레짐작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내가 지레짐작했지만 아이가 실제로는 정말 그걸 원하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어요. 제 경험상.
쟤 이거 안 원하는데, 나 분명히 아는데,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도 많아요. 사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우리가 되게 힘들었고,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해 주게끔 만들어주고 싶어서 우리가 지금 텍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 어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그 포인트는 텍스는 소통인 거지. 아이에게 소통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소통인 거예요. 의사소통. 과제가 되면 과제 또는 지시 이행 이걸로 되면 안 되는 거죠. 엄마 마음에는 야 이것도 요구해보고 저것도 요구해봐 이렇게 여러 가지 연습을 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거는 과제고 지시 이행이에요. 아이는 이게 원하지 않으면 원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우리 효니와 함께 우리가 시행한 어떤 영상도 몇 개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효니가 라바 영상을 좋아하는데 다른 영상도 한번 요구하는 걸 연습시켜주고 싶은 마음에 그거를 해보려고 했지만 효니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럼 절대로 그걸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하는 이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연습시켜주고 싶다는 이유로 다른 것을 해서 막 시켰어요. 그러면 오히려 워낙에도 말하기 싫어하고 워낙에도 자기 표현이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태인 아이에게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세팅으로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연습시키고 싶은 욕심에 그걸 시키면 아이는 더 싫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준비한 강화물들이 아이에게 매력이 없어서 그날 다시 큰동하고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안 해야 돼요. 아이 그래도 오늘 연습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 그건 강화물이 실패한 강화물이거든요. 아이가 되게 강력하게 원하는 것으로 해야 해요. 그러니까 강화물이 강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구하지 않으면 성립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팩스는. 그거는 전문가들 분이나 치료사분들께서 말씀해 주지 않는, 왜냐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분들이시거든요. 그 분들께서는 어떻게든 아이가 안 원한다. 그럼 어떻게든 원하게 만들어라. 뭐 이런 어떤 교과서적인 말씀을 하실 뿐이지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게 만들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게끔 만드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하게 만드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팩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아이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을 때는 또 몇 개월 또 소강 상태로 가다가 좋아하는 것이 나타났다. 그러면 또 그것을 이용해서 조금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지 시종일관 계속 아이가 원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강화물을 이제 여러 개를 준비를 하잖아요. 여러 개를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강화물이 비등비등한 경우다. 그러면 변별이 또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젤리도 좋고 과자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개를 가지고 이제 3단계 변별 연습을 했을 때에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는 뭐 둘 다 괜찮은데 뭐 젤리 뭐 이렇게 떠다서 줬어요. 아니면 자기가 정확히 변별을 못하고 그냥 줬어요. 근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엄마한테서 오는 거예요. 뭐 만족해. 뭐 이러면서 더 뭐 이렇게 자신의 어떤 선호를 이렇게 클리어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두 개가 선호도가 비슷비슷하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선호하는 거 아주 강력한 선호물 하나랑 전혀 안 좋아하는, 싫어하는 거 한 개, 이 두 개를 섞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변별하는 데에 아이 입장에서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이의 경우에는 가장 싫어하는 거 항상 줘도 항상 100% 거절하는 것이 그 콜라맛 젤리. 이걸 되게 싫어해요. 무슨 상황에 있어서도 콜라맛 젤리는 절대 노예요. 우리 아들은. 그래서 콜라맛 젤리와 아주 좋아하는 강화물 두 가지를 섞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카드를 아이가 잘못 선택해서 콜라맛 젤리 카드를 줬을 때 콜라맛 젤리를 제시하면 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이 변별의 연습이 좀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개 정도 카드를 이용해서 하다가 점점 카드를 이렇게 늘리면서 아이에게 변별 연습을 시키는 거죠. 3단계 변별을 하는데 그 1단계, 2단계에서 만약 3단계 변별을 위한 어떤 기본 작업이 조금 충실이 되면 3단계 변별이 의외로 조금 더 잘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1단계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설명 영상에서 그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아이가 카드를 저에게 줬을 때 나중에 변별이 들어가야지 되기 때문에 받자마자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받고 그 카드를 아이 눈높이 정도로 들어 올리고 그 카드의 이름을 명백하게 명시를 해주고 뭐 젤리 하고 젤리를 주고 뭐 과자 하고 주고 이런 식으로 꼭 반드시 해야 된다. 아이가 안 보고 듣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마치 형식적으로 느껴질지언정 반드시 이 과정을 꼭 해야 한다라고 내가 강조한 적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거를 계속 1, 2단계를 하면서 요 단계를 빼놓지 않고 등한시하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놓으면 그것이 3단계에 가서 조금 자양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카드가 뭐였는지를 계속 각인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거랑 젤리 하고 주는 거랑 사실 한 0.2, 3초 차이밖에 안 날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불을 끄듯 빛의 속도로 제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계속 다들 강조하시잖아요. 이때 명시하는 행위도 반드시 그 카드를 아이 눈높이 정도로 들고 반드시 알려줘야 해요. 그리고 이 행위들이 1, 2단계에서 쌓였을 때 3단계 변별에 가서 좀 더 이것이 좀 자양분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를 할 때에도 또 강함을 한 개만 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따라 아이가 선호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강함을 2, 3가지 정도를 준비해 놓고 그리고 그것에 해당하는 카드도 2, 3가지 정도를 준비해 놓고 세션을 시작할 때 자, 뭐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아이가 뭔가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뭐 젤리 하고 젤리 카드를 들고 젤리 카드 이외의 나머지 카드는 빼고 젤리 이외의 나머지 강화물들도 빼고 젤리를 가지고 1단계 연습 또는 2단계 연습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 2단계에서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핑퐁 연습을 하기는 하지만 하기 전에 항상 세션을 시작할 때에는 그날의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날 따라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걸 항상 좋아하지만 오늘은 왠지 이게 좋다라고 하는 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강화물은 3가지 정도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사실 3가지도 모두 제일 좋은 3가지를 고르기 힘들어요. 아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게 많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강력한 거 하나, 뭐 그 다음에 한 2번째, 그 다음에 뭐 그저 그런 거, 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선택을 못 받을 것인 것이 거의 자명한 것 같지만 그래도 준비를 하는 거죠. 의외로 그걸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3단계의 변별의 어떤 밑바탕이 자양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션을 항상 시작할 때 펼쳐놓고 뭐 하고 싶어. 아직 이해를 못하겠지만 뭔가 좋아하는 거를 선택하고 그러면 그 카드를 보여주고 이거 나머지 카드가 있었지만 빼고 어떤 이런 아주 짧은 단계지만 그런 단계들을 하루에 세션을 한 2번 정도 하잖아요. 또는 뭐 한 번 한다고 하더라도 1, 2단계를 계속 반복해서 거치는 동안 매번 그 앞에 있는 그 전 단계를 거치게 되면 3단계 변별에 가서 이미 뭔가의 어떤 베이스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왜냐하면 제 아들의 경우 그런 것을 좀 느꼈고 그리고 이제 효니의 경우에도 그런 거가 조금 느껴져요. 처음에 2, 3가지 중에 골라. 이제 이런 것들을 앞부분에 조금 넣었더니 3단계 가기도 전이지만 이미 벌써 아이가 변별을 캐치한 그런 이제 느낌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런 사전 단계를 좀 거치는 것이 되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1, 2단계를 했는데 이제 3단계를 아이에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3단계가 너무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1, 2단계와 3단계 사이의 단계 정도로 즉 접목을 시키는 거죠. 3단계는 판에다가 카드를 뭐 2장을 놓고 고르게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건데 그게 너무 어려우면 1, 2단계와 3단계 중간 2.5단계 정도의 수준으로 처음에 강화물 2개와 카드 2개를 제시하고 고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골랐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치우고 그거 가지고 1단계를 좀 더 연습하는 거죠. 즉 3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앞부분에 조금 넣고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거를 골랐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 1단계, 2단계 연습을 좀 더 하는 식으로 3단계 가기 전 단계로 좀 더 연습을 하면 그러면 또 도움이 조금 되지 않을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물론 뭐 팩스에 대해서 모두들 한두 번씩 들어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거를 내가 엄마표로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처럼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힘든 일이고, 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제가 지금 네, 조금씩 질문 주신 분 중에 이제 3단계에 대한 질문을 제가 사실 한참 전에 이제 받긴 했는데 그분의 질문을 이게 아무튼 끝까지 다 못 읽어서 중간까지밖에 이게 뭐 오류인지 뭔지 댓글이 다 안 나오는 통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3단계 카드를 아이가 한 개씩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줘버린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일까? 물론 이제 항상 모든 아이가 다르니까 그 아이의 상태에 맞춰서 우리가 셜록 홈즈처럼 방법을 고안해내야 되겠지만 제 아들의 경우에 카드를 여러 개를 동시에 줘버리는 그런 현상은 생각하기 싫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싫은 것은 첫 번째 어렵거나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너무 뛰어넘어서 어려워서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기 싫어서 재미없어서 이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생각하기 싫은 이유가 어렵거나 아니면 재미없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쉽게 만들어주거나 재밌게 만들어줘서 생각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황이. 그래서 아이가 카드를 여러 개를 막 동시에 준다, 생각하기 싫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이거를 하기가 싫거나 이거를 생각하고 싶을 만큼 강아물이 매력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랬을 때에는 어려워서 그런 거라고 한다면 촉구를 줘야 되겠죠. 아직 아이가 혼자 3단계를 혼자서 시행할 수 있을 정도로 트레이닝이 되지 않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촉구를 통해서 계속 뒤에서 촉구를 줘서 자기 것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줘야겠죠. 그러니까 혼자서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는 계속 촉구를 줘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화물이 매력적이지 않다. 이랬을 때도 뭐 별로 하고 싶지 않잖아요. 뭐 빨리 이거를 묘면하고 싶으니까 막 줘버리는 그런 경우일 수 있으니까 강력한 강화물 그리고 강화물이 비등비등할 때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강화물과 싫어하는 강화물을 일부러 섞어서 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방법들을 강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팩스 3단계 하는 방법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3단계는 워낙에 또 중요하고 그리고 말씀드릴 것도 좀 더 있어서 또 다음번에도 한 번 더 영상을 좀 만들어 볼까 하고요. 혹시라도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뭐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뭐 임상 경험이 엄청 많은 대단히 잘난 뭐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아는 한에서 제가 경험한 바에 한해서 또 제가 공부하고 배운 거에 한해서 아는 바에 대해서는 조금 아이디어를 같이 나누고 그러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